할머니, 뛰어요, 당장.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급했어요. 숨이 찰 정도로 다급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뛴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숨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죠. 그 순간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 큰 간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서 있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 남학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밤부터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3개월 전 아들 부부가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요. 아들 정훈이가 던진 말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죠. 며느리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민이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38, 며느리는 35이었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 제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20년을 식당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민이라니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물어봤어요. 정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잠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저는 한국말밖에 모르는 70 노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뭘 하며 살겠어요. 아니다. 엄마는 여기가 편하다. 너희끼리 가거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걸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죠.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바빠졌어요. 이민 준비에 정신없었죠. 집 정리하고 짐 싸고 비자 서류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어머님,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긴 너무 무거운데. 수진이가 물었어요.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청자 그릇들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릇들이죠. 버려. 어차피 낡았잖아. 정훈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그릇들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민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말수도 줄었죠.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엄마, 저희 떠나고 나면 이 집은 월세 놓을 거예요. 어머님은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출국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훈이가 말했죠. 이 집은 아들 명의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샀지만 아들한테 물려준 거였어요.
월세를 놓겠다는 건 저를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죠. 원룸 보증금이랑 당분간 생활비는 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정훈이는 마치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미어졌죠.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역 근처 낡은 건물 2층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화장실은 좁았고 부엌은 한 평도 안 됐죠. 그래도 제가 살 집이니 계약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부부는 공항에 가야 한다며 이사업체만 불러줬어요. 짐을 나르는 아저씨들만 있었죠. 마지막으로 살던 집 문을 닫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사업체 아저씨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짐을 풀 기력도 없었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죠. 엄마, 지금 출국장 들어가요. 잘 계세요. 짧은 인사였어요. 잘 가라는 말도 못하고 전화가 끊겼죠.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밤이 되자 원룸은 더 작게 느껴졌어요. 낯선 소음들이 들렸죠.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 목소리. 무서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보다가 겨우 잠들었죠. 그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어내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을 때 해는 이미 중천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죠. 여보세요? 정훈아. 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끊겼어요. 나중은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죠. 제가 10번 전화하면 한 번 받을까 말까 했습니다. 용돈은 들어왔어요.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찍혔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안부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러 지하철역에 갔을 때였죠.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어요. 다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았죠. 저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죠. 할머니, 뛰어요. 당장? 뛰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뛰었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죠. 커다란 간판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괜찮으세요? 역무원이 달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학생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살려줬어요. 낯선 남학생이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였죠. 왜 날 살렸을까? 중얼거렸어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떠났고 친구도 없었죠. 혼자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벨소리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정훈아, 엄마 오늘 죽을 뻔했다. 간판이 떨어졌는데 누가 살려줬어. 무서웠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그게 다였죠.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바빴죠. 늘 바빴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죠. 남학생의 목소리, 쾅 하고 떨어지는 간판 소리, 떨리던 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왜 나를 살렸을까?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냥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지하철역에 다시 갔어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죠. 공사 인부들이 떨어진 간판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었어요. 저 밑에 깔렸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저기 실례지만요. 공사 인부에게 다가갔어요. 중년 남자였죠. 땀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어제 여기서 간판 떨어졌을 때 혹시 젊은 남학생 못 보셨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인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근데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학생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인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그랬군요. 그럼 그 학생한테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 인사, 그게 다가 아니었죠. 왜 저를 살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그 역에 갔어요. 남학생을 찾았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학생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한 여학생이 앉았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것 같았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문득 그 여학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여학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났죠. 괜찮으세요? 여학생이 물었어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학생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줬죠. 사용하세요. 고맙구나.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분홍색 손수건이었죠. 딸기 향이 났습니다. 여학생은 다시 책을 읽었어요. 저는 그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역에 내려서 손수건을 돌려주려는데 여학생이 손을 저었어요. 가지세요. 할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죠. 집에 돌아와 손수건을 빨아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보곤 했죠. 딸기 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아줬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 직원이 도와줬어요. 전부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죠.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원룸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오랜만에 아름답다고 느꼈죠.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래층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청년이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너무 많이 끓여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청년의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제 방과 비슷했죠. 하지만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라면은 뜨거웠어요. 김치도 함께 나왔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할머니, 혼자 사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고향이 부산인데 일 때문에 서울 왔거든요. 가끔 외로워요.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 마음이 아팠죠. 젊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겠지. 할머니처럼 늙으면 더 외롭단다.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똑같잖아요. 맞는 말이었죠. 외로움 앞에서는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들 똑같이 외로운 거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왔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청년의 작은 배려가 제 하루를 바꿔놨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달 용돈 들어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도 없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의무를 다한 것처럼 정확한 금액이었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안부 한마디, 따뜻한 목소리 한 번이면 됐죠. 창밖을 보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죠. 우산 없이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붐볐죠.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무릎이 아파왔지만 참았죠. 박영숙님,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혈압이 높네요. 약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어요. 그래도 높은데요.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의사가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좀 있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끊었죠. 약 잘 드시고 1달 뒤에 다시 오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그게 다였어요. 3분도 안 되는 진료였죠. 의사는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번호일 뿐이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왔어요. 봉지가 무거웠죠.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 늙으면 약부터 늘어난다더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방에 약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옷은 이미 젖어 있었죠. 추웠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20분을 기다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버스에 올라탔어요. 자리가 없었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등학생쯤 되는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얼른 앉았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학생은 제 옆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문득 그 남학생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역에서 저를 살려준 그 학생.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았죠. 아니, 착각일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다시 만날 리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었죠. 몸이 떨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죠.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정훈아, 엄마 많이 아프다. 병원 갔다 왔는데 몸이 안 좋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그러면 약 드시고 쉬세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드려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엄마,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들은 그조차 귀찮아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밤이 되자 열이 더 올랐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해열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죠.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물을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새벽녘에 의식이 흐려졌어요. 꿈을 꿨죠. 아들이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3살배기 정훈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엄마 좋아. 아들이 말했죠. 그때는 정말 저를 좋아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짐이 된 걸까요? 꿈에서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정훈아, 엄마를 버리지 마.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사라졌죠. 어둠만 남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해가 중천이었어요.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혹시나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숙님 맞으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정훈 씨 친구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정훈이한테 연락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요. 어제 통화했는데 왜요? 아, 그럼 괜찮은데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나 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했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아픈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1시간 뒤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짧은 문자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훈아,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정훈아, 엄마 진짜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또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나빴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생각뿐이었죠. 혹시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빚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악몽을 꿨죠. 아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아들은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죠.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죠.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은 걸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다음 달부터 용돈 30만 원으로 줄일게요. 사정이 생겨서요. 이해해 주세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하지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의 삶에서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꼈으면 됐죠. 문제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도움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요. 70이 넘었지만 아직 손발은 움직였어요. 뭐라도 해서 돈을 벌면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죠.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손 필요하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에요. 하지만 건강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여기는 물건도 나르고 정리도 해야 하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거절당했죠.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식당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거기서도 나이가 많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10여 군데를 찾아갔죠.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어요. 70이 넘으면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알아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청소 일자리 있나요? 관리소장이 저를 봤어요. 중년 남자였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요. 하지만 일 열심히 해요.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일해보시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4시간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가슴이 뛰었어요. 일자리를 구한 거였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했죠. 5시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 2분이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죠.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영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들은 친절했어요.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쓰레기 줍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죠. 4시간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도 아팠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이 조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죠.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언니, 왜 이 일 시작하셨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점심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였죠. 먹고 살려고요. 아들이 외국에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외롭겠네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렇게 일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요. 사실이었어요. 일하는 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외로움도 걱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이었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기대지 않은 돈이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기를 사 먹었어요. 삼겹살 200g이었죠. 혼자서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죠. 다음 달부터는 아들한테 용돈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정훈아, 다음 달부터 용돈 안 보내도 돼. 엄마가 일 시작했어. 걱정 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짧은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괜찮아. 청소일인데 할 만해. 너 걱정 말고 잘 지내. 알겠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다였지만 충분했어요. 아들이 걱정해줬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침 청소를 하던 중에 한 남자와 마주쳤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남자도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다시 그 남자를 봤어요. 이번에는 편의점 앞에서였죠.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단지가 깨끗해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고마워요. 남자는 담배를 끄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며칠 뒤 아침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놀이터 벤치 밑에 떨어져 있었죠.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었어요. 그 남자였죠. 관리사무소에 맡기려다가 직접 전해주기로 했어요. 신분증에 적힌 동호수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저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지갑 주우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 제 지갑이네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놀이터 벤치 밑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찾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지갑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어디서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지하철역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네, 지하철역요?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아요. 얼른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남자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 그때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뛰어요, 당장. 그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났죠. 정말 그때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목소리가 비슷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또 그 남자를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죠.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안에 중요한 카드가 많았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함께 탔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그때 뭐 물어보시려던 거 있으셨죠? 지하철역에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쿵했어요. 역시 남자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석 달 전쯤에 지하철역에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저를 살려줬거든요. 목소리가 비슷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가 저를 빤히 봤죠.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 네. 간판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바로 그 밑에 계셔서 소리쳤죠. 다행히 피하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죠. 남자가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리셔야죠. 아, 네. 황급히 내렸어요. 남자도 함께 내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다 못해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표정에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졌죠. 혹시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 같은 늙은이를.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그 나이쯤 되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에 치이셨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후회했어요. 만약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주변을 많이 보게 됐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도우려고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간판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또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소리쳤어요. 저는 남자를 꼭 안아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죠.
남자도 저를 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복도에 우리 둘만 있었어요. 눈물 소리만 들렸죠.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먼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살려줘서, 그리고 말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남자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받아서 눈물을 닦았죠.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남자가 물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근처 카페로 갔어요. 남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셨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외국에 있죠. 아, 그래서 혼자 사시는구나. 남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요? 가족은? 부모님이 계세요. 지방에 사시죠. 자주 못 뵙는데. 이번 주말에 가보려고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주 찾아봬요. 나중에 후회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저도 할머니 만나서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궁금했거든요. 무사하신지. 덕분에 무사해요. 아니, 덕분에 살았죠. 카페를 나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죠. 남자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할머니, 제 번호 드릴게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도 제 번호를 줬죠. 고마워요. 당신도 힘들 때 연락해요. 이 할머니가 뭐라도 해줄게요. 남자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밝게 웃는 모습이었죠. 네, 그럴게요. 헤어질 때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답장을 보냈죠. 응, 잘 지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너도 잘 지내고. 다행이네요. 조만간 전화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악몽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와 자주 연락했어요. 가끔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곤 했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아드님하고는 연락 자주 하세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해요. 아드님도 바쁘시겠죠. 그렇겠지. 하지만 가끔은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죠. 아드님도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쯤이면 난 이미 없을지도 몰라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훈이야. 그래, 잘 지내니? 엄마, 사실은 얘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인데?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혼이라니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여기 와서 알게 된 사람이라는데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정훈아, 엄마, 저 한국 들어갈게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 들어와. 엄마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혼까지 하게 됐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꺼졌고 눈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품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해드렸죠. 아들이 울먹였어요. 저도 울었죠. 공항 한가운데서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원룸으로 왔어요. 좁은 방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사셨어요? 응,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정훈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이런 곳에서 살게 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아들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며칠 만에 구했죠.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월세도 얻었어요. 제 원룸 근처였죠. 엄마, 저랑 같이 사실래요? 방 2개짜리로 얻을게요. 아들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너는 내 삶을 살아. 자주 보러만 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민준 씨를 아들에게 소개했어요. 둘은 금방 친해졌죠.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요. 형, 저희 어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훈이가 인사했어요. 민준 씨가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제가 더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죠.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회사 동료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지은 씨는 정훈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훈이도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6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시기였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눈물이 났죠.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게 감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잘할게요. 아들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너도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식이 끝나고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아드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은 아니죠. 할머니가 잘 키우셨으니까요. 민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웃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많이 보였죠? 예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죠. 엄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내일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죠.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언젠가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제 인생에 봄이 왔어요.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어요. 저도 웃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 아들, 며느리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 지하철에서 손수건을 준 여학생, 라면을 나눠준 청년, 모두에게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웃을 수 있었죠. 덕분에 제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0이라고 끝이 아니었죠.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소중히 살고 싶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청소를 하러 갈 거죠. 아주머니들을 만나고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민준 씨와 커피를 마실 거예요. 저녁에는 아들 부부와 밥을 먹을지도 모르죠.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죠.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게 변했죠. 아들은 안정을 찾았고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죠. 엄마 아들이래요. 곧 태어나요. 정훈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생명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었죠. 민준이 어때? 민준이요? 응, 백성민의 중걸할 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민준이로 할게요. 그 이름은 제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이기도 했죠. 제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 제게 희망을 준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우리 손주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었어. 민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왜요? 내가 나를 살려줬잖아. 그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손주한테도 그 의미를 물려주고 싶었어. 민준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죠. 영광이에요, 할머니. 정말 영광이에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석 달 뒤 손주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달려갔죠.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제 손주였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잘 왔어. 손을 유리창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아기는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가 힘들게 출산을 마쳤어요. 병실로 찾아갔죠. 고생했어.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죠. 우리 민준이 잘 키울게요. 천천히 해. 아기 키우는 건 어려운 일이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네, 감사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저 아빠 됐어요. 그래, 잘했어. 아빠 잘할 거야. 엄마처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퇴원하는 날 아들 집으로 도와주러 갔어요. 며느리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죠.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밤에 민준이가 울었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했죠. 내가 볼게. 너는 쉬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기였죠. 가벼웠습니다. 흔들어주니 금방 잠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정훈이에게 불러줬던 자장가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가 잠꼬대를 했어요. 작은 손이 움직였죠.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놀라웠어요. 한 달을 아들 집에서 지냈어요. 며느리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봤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민준 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한 달 만이에요. 손주 보느라 바쁘셨죠? 응, 너무 바빴어. 하지만 행복했어. 사진 보여주세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준 씨가 하나하나 보며 웃었죠. 정말 귀엽네요. 이름이 저랑 같다고 하셨죠? 응, 민준이야. 너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제가 착한 사람인가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보다 더 착한 게 어딨어.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 일은 어떤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할머니, 사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죠.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후배예요. 작년에 들어왔는데 착하고 밝아요. 할머니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꼭 데려와.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일주일 뒤 민준 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20대 후반의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소희예요. 그래, 반갑구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소희 씨가 민준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 씨도 웃고 있었죠. 서로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희 씨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아니야, 내가 은인을 받은 거지.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이 청년이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고마워, 민준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셋이 함께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울고, 또 웃었죠.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졌을 때 창밖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죠.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지? 하늘의 남편에게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죠. 엄마, 자고 계셨어요? 아니, 깨어 있었어.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민준이 100일이거든요. 벌써 100일이 됐나요? 시간이 참 빨랐습니다. 그래, 갈게. 민준 씨도 초대했어요. 같이 오세요. 알았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죠. 손주를 보고 아들 부부를 보고 민준 씨를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혼자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은 저를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살려줬습니다. 낯선 청년이, 이름 모를 여학생이,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아래층 청년이, 모두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아들도 돌아왔죠.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고 매일 연락해요. 손주도 생겼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들,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 저와 함께 있어주는 분들, 모두에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민준아. 지하철역에서 저를 살려준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뒤에서 들린 그 목소리. 할머니, 뛰어요. 당장.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죠.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만약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손주도 못 봤을 거고, 아들과 화해하지도 못했을 거고, 민준 씨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했어요. 숨 쉴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겠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밤이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악몽은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꿈만 꿨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 집에 갔어요. 민준 씨와 소희 씨도 함께였죠. 손주는 100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런 게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웃고 울 수 있으면 가족이었어요.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하루일 거예요. 살아있는 한 매일이 선물이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